네.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한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네, 어제 저희 신통방통 이 시간에 압수수색이 막 시작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치 상황이었거든요. 8시 50분부터 거의 2시간 넘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시간가량을 그 정문, 뉴스타파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이제 검찰 사이 대치 국면을 벌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2시간 이후에 윤석열 커피 보도를 했던 당사자인 한모 기자의 그 본사 내부 책상 또 집기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또 비슷한 시각이죠. JTBC도 압수수색 본사를 했는데 윤석열 커피 보도 이후에 뉴스타파로 이직을 한 봉지욱 기자의 자택까지도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을 하고 실제로 실시도 했습니다. 이 검찰이 관련 보도가 불법적인 의도를 갖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었던 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벌이게 된 것이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예. 자, 지금 해당 기자들은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표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중도로 평가되는 한국일보에서 검찰이 언론의 본령을 재단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김만배와 신앙님의 어떤 인터뷰, 가짜 인터뷰 이 내용이면 김만배와 신앙님 두 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결과가 드러날 것인데 문제는 이제 수사를 너무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팀, 특별수사팀이 인원이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원이 또 보강이 돼가지고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뉴스타파는 보도를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편집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뉴스타파에서는 신앙임 씨의 언론 그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는데 후속 보도에서 MBC나 다른 데서 여기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커피를 타주지 않았는데 타준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조영 씨 인터뷰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들이 다시 다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앙님, 김만배 이 부분만 수사를 하고 또 관련 있는 이런 분들만 수사를 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수사를 지금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수사의 방향이 미칠지 모른다. 지금 또 그래서 비방, 그러니까 정통법상의 명예훼손은 구성 요건이 비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방과 비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한계는 정말로 이게 가파른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검찰이나 재판 이런 걸 보면은 언론의 공공성, 비판의 목적 이런 것을 중시해서 이제 최대한 그런 데한 수사나 자제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의 수사는 너무 돈을 지나치는 면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언론 탄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실관계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뉴스타파에서 뭐라고 보도했는지를 알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뉴스타파에서는요. 3월 4일 날 그 신앙림 씨가 준 파일을 가지고 6일 날 보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김만배가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윤석열 검사가 네가 조우영이야?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을 넣고 자막에 윤석열 당시 그 수사 검사가 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 이런 자막을 달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타파에서 아무런 왜곡 보도 정황이 없었다. 그렇게 들어가면은 압수수색 들어가면 당연히 언론 탄압이죠. 검찰이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사실관계 정확히 알고 들어가셔야 하고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건은요. 다른 사건이랑 다릅니다. 그 대선 관련해서 거짓된 어떤 사실을 유포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는 많았습니다. 김대엽, 병풍 등등. 그런데 그 보도 과정에서 또 어떤 언론 매체가 등장을 해서 보도 자체가 왜곡된 거. 그것까지 연결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둔다면 언젠가 민주당도 피해자가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는 김만배 신앙님에 이어서 뉴스타파까지도 가열차게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계속 우리는 연관이 없다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공당인 거지. 그냥 뭐 김만배 신앙님이랑 우린 관련이 없고 뉴스타파 들어가는 거는 언론 탄압이다. 예. 이렇게 앵무새처럼 얘기하면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께 발언 기회 짧게 더 네.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기사를 쓴 해당 기자, 이 기자의 입장도 들어보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한 모든 걸 가지고 정치적인 그 의심을 가지고 본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뉴스타파를 뭐 폐간하네, 뭐 1급 살인이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위축됩니다. 저희 자꾸 이제 뭐 저희더러 뭐 그 반국가 세력에 뭐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저희는 사형에 처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취재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격앙된 반응인데 해당 기자는 JTBC에서 이직을 했고 뉴스타파에 그 기사를 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검찰의 수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에 대한 증거가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김만배 신앙님 간의 금전거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로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수사가 되어 있고 지금 뭐 클리셰처럼 언론사에서는 항상 언론의 자유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언론의 자유라는 거를 법원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하고 나서도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딴 얘기하고 추상적인 얘기로 도망갈수록 팩트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신앙님 씨가 갖고 온 거에 대해서 뉴스타파도 그냥 틀어주는 뭐 업로드하는 게시판 아니잖아요. 언론사면 데스크에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왜 갖고 있고 조우영에 대한 기사는 왜 취재가 안 돼 있습니까라는 걸 검증해서 안 내보내든지 내보내든지에 대해서 내부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지금 제대로 해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조작 왜곡 보도에 대한 혐의가 있고 그걸 받아 쓴 곳에선 왜 자기들 나름의 별도의 검증이 없었냐 이렇게 이제 혐의가 딱딱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자신도 이제 스스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언론의 자유 얘기하시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언론의 자유를 훨씬 더 보장 많은 건 아시잖아요. 예. 근데 폭스뉴스가 얼마 전에 가짜뉴스 때문에 1조 원을 배상했어요. 거기는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근데 뉴스타파가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아 놓고서 언론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법원이 그걸 고려하면서도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이다. 자기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 폭스뉴스 이제 막판에 합의를 하긴 했어요. 자, 논란의 핵심은 조우영 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조우영 씨를 인터뷰를 뉴스타파에서 했어요. 뭐 한 60분이나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검사 커피 타주지 않았어요라고 조우영 씨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 기자는 그 기사의 핵심 인물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이걸 기사에서 뺐다는 겁니다. 왜 뺐을까? 왜 기자가 마음대로 판단을 했을까? 해당 기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을 보니까 천화동인 6호는 조우영 것이 맞습니다. 곳곳에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것은 이분이 뭐 검찰에 가서 한 얘기는 알겠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우영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조우영이 한 말을 모든 걸 다 실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조우영이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조우영이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조우영이 그렇게 얘기했어라고 한 김만배 말은 어떻게 믿었죠? 조우영을 그렇게 못 믿으면 그렇게 못 믿는 소스가 말하는 말은 그것도 왜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기자분은 아까도 뭐 끝까지 자기가 취재하겠다 이렇게 정신 승리를 주창을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한번 본인의 발언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본인의 해명이 얼마나 논리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는지를 알 거예요. 그냥 우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우영이 거짓말을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도할 가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자가 물론 본인 판단에 따라서 본인 리포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보도하는 건 맞지만은 보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때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보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걸 봐야 되고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대선과 관련된 보도였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논리를 갖춰서 해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저 기자가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지금 뉴스타파 등등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론 드리겠습니다. 예, 뭐 기자들에게는 편집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이제 부합되는 것은 채택을 하고 안 그런 것은 이제 배척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이 보도에 적용이 됐는지는 그것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이 뭐냐면 핵심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조우영 그 불법 대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수사에서 중수부 이과장으로 있었고 그 사건 수사가 조우영에게 무혐의를 적용한 그 핵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도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이제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성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이런 법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까도 뭐 비방의 목적과 비판이면 한 끗 차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법리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거는 팩트에 근거했을 때 비판이 가능한 것이고 허위 사실에 의해 가지고 비판은 그거는 왜곡 조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방의 목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법에서도 성질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명예훼손이란 죄명 자체가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좀 약해 보이니까. 근데 이건 선거 개입이 맞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근데 그것도 딱 떨어지는데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선거법 위반이라고 왜 안 했느냐 좀 궁금했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였군요. 선거는 선거 6개월 뒤면 그 선거는 있고 결과를 놓고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취지에서 6개월밖에 공소시효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적용되는 게 맞고 사실 그쪽에 굉장히 더 크게 적용돼야 될 것인데 너무 늦게 그러니까 너무 조직적으로 은폐돼서 너무 늦게 발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야당에서는 아니 이게 명예훼손 사건인데 겨우 명예훼손 사건 갖고 대통령 명예훼손 됐다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합니까?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이미지 조작이죠, 그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딱 떨어져요. 거기 구속 요건에 더 오히려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는 건데 공소시효 때문에 언급이 안 될 뿐이고 법조인들 다 인정하게 거기에 더 맞는 얘기고 대선 개입 사건이고 그래서 이게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 의심스러우니까 법원도 언론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예. 언론사 압수수색입니다. 하지만 따라서 이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 여야 간 공방도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또 사법부의 판단이고 또 뭐 정당한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의도이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검찰 수사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 전방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11면에 실린 기사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검찰 신앙림 씨의 책 출판사 대표를 소환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인터뷰의 대가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림 씨가 책만 팔면 그 책이 그냥 다 신앙림 씨로 가는 건 아니고 출판사를 통해서 가는 건데 사실상 지분은 또 신앙림 씨가 대부분 갖고 있다고요? 왜냐면 신앙림 씨가 그 출판사의 감사로 재직을 한 이력이 있으시거든요. 그 출판된 무렵 당시에 감사였고 어제 이제 13일 날 그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대표와 감사는 그 조사를 받은 감사는 지금 신앙림 씨가 감사 활동을 그만둔 이후에 새로 선임된 감사가 지금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출판 경위와 과정에서 실제로 이 대금이 그러니까 책을 판매한 그 대가로서 받은 대금으로 쓰인 것이 맞는지 그 경위와 뭐 영수증 등등의 사용 내역이 어떻게 출판사에 처리됐는지 지금 그거를 확인하겠다고 검찰이 참고인 조사로 부른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실제로 책을 판매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신앙림 씨가 그 김만배 씨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예. 1억 6천 주고 산 사람이 있나요? 뭐 액수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사람도 산 사람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었는데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실제로 대중에 판매가 됐었던 것인지 누가 어떻게 샀었던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확인을 해본다고 합니다. 예. 그 가격에 만약에 다른 사람도 샀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만 아마 앞서 신앙림 씨 얘기로는 그 가격은 아닌 것 같고 산 사람은 있대요. 그럼 대체 얼마를 주고 어떻게 샀는지 이 책이 그리고 왜 1억 6,500만 원씩이나 주고 요거만 짧게요. 1억 6,500만 원씩이나 주고 산 책을 왜 김만배는 자기 사무실에 그냥 갖다가 그냥 거의 버려두듯이 먼지를 쌓아놨을까요? 보통은 막
그 좀 많은 사람들 보라고 액자에다 놓을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책값을 인정해가지고 그 돈을 줬다라고 볼 수가 없는 사정이죠. 이게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책이라는 거는 사상의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저작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작권을 산 게 아니라 물건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를 판권을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건 자체가 희소해가지고 이건 또 다른 판본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 초판본, 한정판 이래야 되거든요. 예. 예술 작품도 그게 값어치가 높은 건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개 찍어낼 수 있는 비슷한 개념이 판화가 있어요. 근데 판화 같은 경우에는 옆에 오른쪽에 100분의 1, 100분의 1 뭐 이런 그렇죠. 있어요. 이게 몇 번째다. 전체 몇 개를 찍어냈다. 왜냐면 그 이상 찍어내면 그건 가치가 하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김만배 씨가 그 책을 가져갔는데 신앙님 씨가 지금 기자들 앞에서 들어 보였잖아요. 똑같은 게 또 있어요. 그럼 김만배 씨는 신앙님 씨가 나한테 1억 6,500에 판 다음에 또 찍어내면 이거 가치가 어떻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 돈을 줬다? 그 물성, A4지 연결한 그 종이에 대해서 그 물성을 인정해가지고 돈을 줬다는 건 상식을 벗어나고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세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조사를 하는데 뭐 이런 주장 자체로 인정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도 출판 기념회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인정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도 한 1,000만 원씩 매겨가지고 파시면 돼요. 내 인생을 집대성한 책이다. 그러면서 그렇죠. 예술성 인정해드려야죠. 근데 이게 통할 리가 없어서 만 얼마에 파시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 예, 책값 세 권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 분명히 과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책값이 아니고 후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배 저분의 어떤 재물에 대한 마인드는 일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곽상도 아들에게 아시다시피 50억을 줬고 그다음에 어떤 TV를 보니까 경기도 어느 사찰에 제사 비용으로 17억을 줬다. 그래도 우리 또 보도됐다시피 기자들한테도 뭐 1억 9천만씩 준 사람도 있고 지금 보통 씀씀이가 보통 사람들하고 저분은 다른 거예요. 예.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박영수 특검에게 뭐 현재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는 불법성을 조사하고 있고 기자들한테 줬던 것도 그 돈 받은 기자들은 다 그 회사에 사과하고 회사를 떠난 사람도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